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LG전자 오늘 이제 프리장에서 우전 프리장이죠. 그때는 이제 무려 9%까지도 급등을 했어요. 정말 이제 미친 듯이 거래대금이 터지고 수급이 좀 강력하게 들어왔는데, 근데 참 희한하게도 막상 본장이 열려버리니까 주포들은 또 기다렸다는 듯이 엄청나게 지독하게 지금 누르고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LG전자 대해서 뭐라 말씀드렸냐면, 지금 제가 이날 금요일이랑 이제 월요일이죠. 이때 이제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 매수 관점 이제 말씀드렸어요. 직전 저점을 깨고 나서 페이크를 주고 이제 전환을 할 거다. 그죠? 이런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차트를 보면은 이틀 동안 아주 아래 꼬리를 이쁘게 달아주고 오늘 정말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이제 상반급등이 터져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포들이 제가 보는 각본대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윗꼬리를 달더라는 거죠. 일단 주포들의 이 다음 흐름 있죠. 이 다음 흐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제 영상 일단 중요하니까 짧게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밴드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때는 주포들이 돈을 안 쓴다고 했죠. 그래서 쉬어가는 국면이라고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이 밴드를 넘어가는 게 가장 먼저 확인이 돼야 된다고 했어요. 지금 이 조정 라인에서. 그죠? 물론 지금 이 1차 매수를 드린 거는 예측 영역에서 일봉상에서 뭐 패턴상 이동평균선의 지지상 드리긴 드린 거고 우리가 이제 비중을 더 확실히 실는 구간은 이 맥점 분봉이 돌파가 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보신 대로 그러니까 오늘 터질 급등을 이제 미리 예측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늘 윗꼬리가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달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반짝하고 나서 다시 주가가 꼬그라지는 거 아니냐, 속임수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무서워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장중에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론부터 좀 이야기를 하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주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도 세력들이 이 무거운 종목을 그러니까 이대로 곱게 쭉쭉쭉 올리겠습니까? 올리더라도 어떻게 개인들의 피를 말려가면서 힘겹게 올리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터진 윗꼬리는 낙폭과대 구간에서 추세를 이제 돌려 세우기 직전에 나오는 전형적인 형태 중에 하나예요. 장중에 무섭게 흔들어 대다가 아랫꼬리를 달면서 기습적으로 전환을 했듯이 오늘도 돌파가 나왔지만 윗꼬리를 강하게 달듯이 개인 투자자들을 절대 편하게 못 쫓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포를 계속 쥐어짜 주면서 그러니까 물량 테스트를 계속하면서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주포들이 왜 장중에 이런 흔들기를 계속 만드는지 그 숨은 의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 이 흐름을 이제 발판 삼아서 이대로 이제 추세 유지를 하면서 내일 또 이제 추가 급등이 가능한지 앞으로의 이 실전 시나리오까지 오늘 시간에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은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저랑 같이 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계속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이어서 자, LG전자는 이번에 이제 지독한 이 하락 구간에서 제가 이제 이틀 동안 강력하게 이제 매수를 이야기를 했죠. 현재 이제 그 다음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오늘 이제 장중에 예언을 해드린 그 상승 정말로 귀신같이 터져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윗꼬리가 강하게 달고 있는 건데 왜 주가가 그러니까 오르는 와중에도 이러한 묘한 현상이 좀 발생하느냐. 이 흐름이 아주 하나하나 주포들의 치밀한 이 심리가 그대로 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어제 흐름을 벗길래 보면 장중에 지금 지루하게 눌러댔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금요일에 저점을 한번 또 테스트했습니다, 그죠? 근데 결과적으로 막판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기습적으로 방향을 또 틀었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이러한 형태를 만드는 건 어차피 이동평균선이 찍혔기 때문에 과대 낙폭이다라는 걸 이제 인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처럼. 그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 같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뻔한 자리에서 나오는 반등이기 때문에 출발 전에 한 번 더 물량을 털어내요. 그리고 이제 눈치 빠른 사람들이 또 쫓아오니까 쫓아오지 못하게끔 공포를 주기 때문에 한번 쥐어짜면서 그리고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단기 쌍바닥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 형태, 그 심리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보면 엄청 미친 듯한 상승이 도대체 언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정규장도 아니고 이제 프리장에서 먼저 뿜어져 나왔죠. 그러니까 이 저점대에서 이제 매수 진입을 못한 사람들이 뒤늦게 이제 허겁지겁 추격 매수를 하면서 가담을 하다 보니까 프리장에서부터 엄청 오른 거예요. 그런데 윗꼬리가 강하게 발생되니까 한번 볼까요?
정규 전망 보기로 해서인데 윗꼬리가 이제 발생이 되다 보니까 또 기존 저항대에서 나오다 보니까 장중에는 주포들이 이렇게 밀어버리는 이 지독한 윗꼬리에 또 대부분 물량이 흘러 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포들은 시장에서 LG전자가 그러니까 여전히 약하다, 힘없다라는 그 페이크 느낌까지도 이제 대놓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장이 열리기 전 프리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훨씬 더 적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때 이제 호가창도 가볍기 때문에 주포들이 이제 적은 돈으로 주가를 이렇게 돌파만 만들면 알아서 자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올려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리장에서 주가를 번쩍 띄워놓고 지금 본장이 열리면 밑으로 이제 강하게 누르면서 못 쫓아가게 다시 공포를 만든다라는 거죠, 공포를. 이게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포들은 이렇게 올려요, 주가를. 그러니까 주가를 올려도 절대 개인들 생각처럼 정직하고 뻔하게 안 올린다는 거죠. 이쁘게 우상향으로 쭉쭉 나가는 건 이제 돈이 넘치는 이런 유동성 장세에서는 나오는 거지, 지금같이 지루한 조정장에서는 자기들이 매집한 물량을 어떻게든 좀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절대 일반적인 흐름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뭐 LG전자 앞으로 흐름은요 계속 그럴 겁니다. 뭐 장중에 올려놓고 누르고 올려놓고 누르고 올려놓고 누르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렇게 이제 누르고 올리고를 반복을 하다 보면 우리가 며칠 뒤에 주가를 딱 보면 점진적으로는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력들이 던진 이런 이제 페이크성에 대한 이 흐름들을 좀 제외를 하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팩트 포인트는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오늘 어쨌든 시장이 흔들려도 20만 원이라는 심리가를 다시 LG전자, 그러니까 심리적 마지노선이 되겠죠. 이 자리를 깨끗하게 회복을 해줬다는 점 대단히 지금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주가가 그러니까 저점과 고점을 동시에 정말 오랜만에 높여줬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LG전자의 차트를 딱 보면 그러니까 6월부터 그죠, 고점 찍고 그리고 현재까지 한 달 내내 고점과 저점을 연속적으로 높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맨날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같이 낮아지면서 흘러내리기만 했다라는 거죠. 딱 한 번이 있긴 합니다. 여기네, 여기. 그죠? 완벽하게 고점에서 처음 이제 낙폭과대가 발생이 되면서 이제 첫 반등이 터져 나올 때 기억하시죠? 이때도 제가 매수를 하라고 이제 기술적 반등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뭐 영상 정확히 올려드렸는데 이때 이제 한 번을 제외하고는 고점과 저점을 높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게 아주 좋은 위치에서 뭐 패턴 완성하고 이평 지지받고 그리고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전환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이 반등이 뭐 뒤에 터진 겁니까? 보시면 자, 다시 정규정만 이제 보면 십자봉이 두 개 나오고 아래 꼬리 캔들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터졌다는 거죠. 자, 바닥권에서 아래 꼬리가 달린 이런 비석형의 형태의 공이 뜨면 그러니까 한 개가 떠도 보통 우리가 반전형이라고 부르는데 그죠? 반전형이라고 항상 부르는데 그러니까 연달아 두 개가 떠주고 나서 지금 전환이 나온 거예요. 밀리는 주가에서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될 때 뜨는 봉인데 그게 이제 두 개가 나오고 나서 그리고 이제 전환을 했다. 고점을 높여줬다. 그죠? 매도세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거래량도 줄어들면서. 매도세에 대한 하방 경직을 만드는데 고점을 높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씩 관성을 보이면서 그러니까 며칠간은 이 유지가 되는 이 상승세 흐름이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계속 낮추다가 전환이 한번 터져 나오면 관성이라는 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 방향성에 따라서 따라가려는 그 법칙, 성질이 있는데 그 흐름이 지금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역시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물량을 뺏기는 자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무겁게 잘 포지션을 유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딩이라는 거예요, 홀딩. 여러분들. 그럼 내일 과연 이 윗꼬리를 이제 잡아먹으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이제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제가 이제 장중에 실시간으로 보는 맥점 분봉 차트를 열어보면요. 세력들이 이제 내일 아침에 어떻게 이제 올릴지 그 각본이 좀 나옵니다. 자, 오늘 윗꼬리가 강력하게 발생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오후장 흐름까지 보면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차트에서 만들어낸 본질은 바로 횡보예요, 횡보. 평소에 같았으면은 항상 뭐 주가를 올리더라도 내리기 바쁘잖아요. 꺾이기 바빴는데 근데 정말 오랜만에 또 유지를 해주는 이 횡보가 지금 칼같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바로 어제 영상에서도 여기를 이제 뚫어준다라고 예고를 했어요. 그죠? 돌파를 하면 이제 추세의 진행을 우리가 노려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저항에 대한 강력한 돌파가 나온 이후의 행보다. 그러니까 그 신호탄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흐름이 지금 현재 분봉에 찍히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매번 주주님들께 이제 강조하는 절대 원칙이 뭡니까? 주가가 중요한 맥점 라인을 이렇게 돌파를 해줄 때, 그럼 이제 이탈을 하지 않으면 구간부터는 던지는 자리가 아니라 무겁게 이제 홀딩을 하는 조건이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자리는 이제 돌파를 해서 자리를 잘 유지를 해주는지, 내일 뻗어 나가는지, 연속성이 붙어주는지 이것만 체크하면 돼요. 지금은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LG전자 지금 차트를 보면 물론 이 하락 구간에서 몇 번의 돌파의 작업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좀 볼까요, 이렇게? 여기 이제 완벽한 저항인 거고, 보면 이 1번 구간 그리고 이렇게 2번 구간 두 번의 돌파 작업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때 문제가 뭐였냐면, 돌리는 척만 살짝 하고 페이크를 주고 바로 깨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쳐야 될 자리에서 못 치고 깨지는 거예요. 그럼 조정 지속이에요, 여러분들. 쳐야 될 자리에서 그러니까 유지를 해주는 게 항상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다음날 유지가 안 나오면 이렇게 조정 지속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내일 깨질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데 제가 여기는 지금 이때와 뭐 1번 구간도 제가 짚어드렸던 자리죠. 이제 기술적 반등을 이야기했던 자리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다시 짚어드리는 건데 위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미 빠질 대로 빠지고, 제가 말한 뭐 수렴형이라든가, 그죠? 하락 수렴형, 거래량에 대한 감소라든가, 그 다른 외부적인 모든 이 분석들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틀간의 캔들이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하고 나서 나온 돌파기 때문에 지금 이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오히려 좀 더 확신적으로 이제 유지를 한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유지를 해주면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 추세가 되기 때문에 이 자리는 우리가 엉덩이 무겁게 좀 가져가면서 좀 더 욕심을 내야 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탈이 되면은 정리를 하면 돼요. 유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추세라는 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지가 잘 되면 결과적으로 이 상승을 맛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바로 어제 영상에서도 고가 대비 낙폭과대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단기 쌍바닥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돌파를 노려봐야 된다고 했는데 돌파가 이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바닥의 이 형성 과정, 그리고 상승이 지금 어떤 형태로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는지까지 이제 머릿속에 다 들어있고, 주주님들이 이제 불안해하실까봐 그 빌드업 과정을 지금 다 하나하나 그 과정을 다 설명을 지금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맥점 위에서 횡보를 잘하고 유지를 하다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강력한 저항선 있죠. LG전자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11선 돌파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죠. 오늘도 지금 돌파가 안 나온 거예요. 이 임계점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좀 더 상승 각도가 가속화가 되는 건데, 지금 일단 그 순간을 우리가 좀 차분히 기다려 봐야 되는 국면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바닥권에서 매수 문자 정확하게 보내드렸죠. 지금 구간은 뭡니까? 철저하게 유지 그리고 확인을 해야 되는 국면이다. 유지가 되는 구간에서 이탈이 없으면, 어제 물량을 못 샀으면 사실상 오늘도 야금야금 채워 넣는 거고, 만약 주포들이 뭐 이 앞의 흐름처럼 또 장난을 쳐서 깨짐이 발생이 되면 그때 이제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요. 유지가 잘 되면 무겁게 가져가면 끝이 난다라는 거죠, 지금 자리는. 이게 이제 내일장까지만 아주 이쁘게 유지를 해주면 차트가 이제 이렇게 각도가 생기기 때문에 주가가 살짝 깨지더라도 저점이 잘 잡아놨기 때문에 이 눌림에서 사놨다 하더라도 리스크 관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도 있고 상당히 리스크는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지가 되면 계좌 수익률은 더 극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극대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를 지금 제가 이 5월 장세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들 귀에 피가 나도록 읊혀드렸던 그 매매 논리잖아요, 여러분들. 주가가 이제 정석대로, 그러니까 유동성장에서 그 흐름이 진행이 되느냐, 조정장에서 그게 진행이 되느냐, 장세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세력들이 돈을 쓰는 그 본질 돌파에 대한 논리, 이런 것들은 이 조정장에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기준만 확실하게 새겨 두시면 주가가 쏟아지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조정은 피할 수가 있고, 깨지더라도 리스크 관리가 안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실질적으로 그래서 LG전자 제가 1개월 전에 18만 원일 때, 그때가 언제냐면 그러니까 이때예요. 18만 원일 때가 여러분들. 자, 보자고요. 비교를 하면서. 이때 이제 맥점 분봉에 대한 돌파가 이제 다음날 될 거기 때문에 이격이 발생돼서 그때 매수 문자를 다 보내드린다고, 제목으로 기회는 딱 오늘까지였다고 이렇게 매수 끝냈다라고 영상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다음날 먹은 게 상한가고요. 자, 다음날 이 22만 원일 때가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22만 원일 때가 이 자리. 그죠?
3연상 가기 전에 돌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위로 폭발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 세력들의 의도적인 흔들기다라고 하면서 당장 터진다고 했는데 그 뒤에 나왔던 게 바로 이 3연상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때는 유동성이 풍부한 우상향장에서 거래고 지금같이 하락장에서는 일시적 돌파만 나오면 단발성 거래를 하고 컷이 되면 조정을 피해가고요. 이렇게 포지션을 잡았는데 깨져요. 그럼 조정 피해가고요. 다시 포지션이 나온 거죠. 이게 이제 하락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주가라는 게 결과적으로 계속 하락을 하진 않잖아요. 어느 극점 자리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든 추세에 대한 전환이라는 게 발생이 되는데 그 전환점에서 이제 첫 번째로 나야 될 신호가 바로 이 돌파에 대한 신호라는 거예요. 그러다 추세를 만나면 저점에서 매수해서 그 수익이라는 게 극대화가 되는 겁니다. 뭐 말씀드렸죠. 이런 자리들처럼 돌파가 나오고 나서 유지가 돼버리면 이런 걸 이제 추세를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런 기술적 분석에 대한 매수와 매도에 대한 이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기 때문에 매일 아침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하루 종일 고민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장중에 확실한 돌파 신호가 부착이 되면 자, 진입 신호 나왔습니다. 그죠? 문자 쏴드리고 지지선이 깨지면 깨졌으니까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하라고 문자 쏴드리고, 그죠? 이걸 이제 제가 실시간으로 다 보내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주식시장이 정말 눈 뜨고 코 베이는 최고난이도 장세가 맞습니다. 저 역시 뭐 들어갔다가 흐름 꼬이면은 바로 칼같이 뭐 탈출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하락 구간에서도, 그죠? 그래서 이런 조정장에서는 사실상 포인트들이 몇 번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래 횟수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근데 조정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세력들을 확실히 이길 수 있는 그 흐름이 나와야지. 그때 이제 덤벼볼 만한 자리가 나오면 기다렸다가 그 흐름이 나오면 덤비는 거예요. 그래야 승률이 하락장에서도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 지루한 조정장도 결국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면서 그때 터져나온 게 뭐라고 했어요? 저항대를 다 뚫어버리는 그 추세, 그죠? 한 시세가 나오는 그 국면, 그걸 이제 맞이했을 때 계좌가 더 펌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장중에 흔들리지 마시라고 제가 그 맥점에 대한 기준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기준을. 자, 그래서 아직도 이 실시간 지금 매수와 이 매도, 이 전환의 맥점 신호를 못 받고 계시거나 홀로 지금 이 어려운 조정장에서 타이밍 잡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번호를 저장해 뒀다가 제가 LG전자 째려보면서 확인하는 일봉상에서 맥점이 오던가, 그죠? 분봉상에서 이 돌파 시그널이 나오면 그때 이제 놓치지 않고 지금 매수하자, 매도하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문자를 정확하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존 주주님들 이제 매수했으면 유지하고 홀딩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때 어제 제가 문자 보냈는데 못 샀으면 여기서는 좀 비중을 좀 적게 해서라도 야금야금 좀 사보라고, 그죠? 그 기준을 딱 잡아드렸죠. 이런 장중 이제 실시간 신호 절대 놓치지 않고 편하게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딱 두 글자 남겨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천코치는 현재 매수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제 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자, 이런 기준만 참고를 해도 여러분들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어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그대로 보내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적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 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 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1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